오늘은 효성중공업 물어보셔서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최근에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원래 한 72,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19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3배는 안 됐지만 2배 이상, 한 2.8배 정도 주가가 오른 것 같아요.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이번에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원래 2분기 실적을 거의 한 450억 정도 봤는데 이거보다 2배 이상 잘 나왔습니다. 한 800억 이상 나왔죠. 엔비디아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원래 매출이랑 영업이익 예상한 것보다 한 30%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요거보다 더 미쳤습니다. 2배가량 잘 나왔어요. 이러니까 주가는 더 잘 갈 수밖에 없고, 사실 이렇게까지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게 전력 인프라 사업이 계속해서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시선이 큽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이 해외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효성중공업이 155% 주가가 상승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 G2조 신재생 터빈도 만들긴 하지만 전력 인프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한 70% 주가가 상승했고, 프랑스 되게 유명한 기업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 기업은 1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ABB, 요거는 아마 스위스랑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든 기업일 거예요. 그래서 프랑을 쓰죠. 스위스 프랑. 그래서 이 기업은 한 15%, 이턴 코퍼레이션, 이건 미국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한 40%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전력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효성중공업이 주가가 굉장히 진짜 미친듯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GE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3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슈나이더랑 ABB, 이턴 코퍼레이션 한 100조 정도 됩니다. 효성중공업이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거의 80개 정도 나와야 이 기업들이랑 거의 시가총액이 비슷해집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00 효성중공업이랑 같은 거죠. 효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중소형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어찌 보면 납득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사실 효성중공업은 건설 쪽 사업도 되게 크기 때문에 건설보다 이제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리레이팅을 받으면 당연히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퀀터 서비스,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 중국의 나리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효성중공업은 진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효성중공업은 진짜 주가가 미친듯이 많이 올랐습니다. LX 일렉트릭이 75%, LGD 현대일렉트릭이 70% 올랐는데 효성중공업은 요거보다 2배 더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효성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또 비싼 거는 아닙니다. 올해 기준으로 예상되는 PER이 한 15.63배, PBR은 1.73배인데 솔직히 요 정도는 그렇게까지 비싸다라고는 하기가 힘들겠죠. 전년도에는 한 71배 정도 나왔는데 그때는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랬었던 거고, 올해 들어서는 좀 정상화됐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그렇게까지 전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컨센은 앞으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는 전력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한 2배가량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면 이번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처럼 당연히 이익이 상승한다 그러는데 주가는 올라야 되겠죠. 더군다나 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납득이 되는 게 올해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93%, 한 100% 정도 이익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44%, 내후년에는 30%, 그러니까 연평균 한 50%씩 정도 이익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 기준으로 PEG를 1배 정도 보는데 연평균 50%씩 상승한다 그러면 충분히 PER 50배도 받아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확정적인 이익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최근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컨센서스도 생각보다 계속 매출이 더 잘 나오네, 요것보다 이익도 더 잘 날 것 같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랑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증권사들의 예측치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효성중공업은 2018년도부터 해서 이익 추이를 보면 그렇게까지 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던 기업은 아니었어요. 이익이 들쭉날쭉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효성중공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보면 중공업 쪽이 전력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나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같은 거를 만들고 있고, 건설은 해링턴 플레이스의 유명한 건설 그 아파트죠. 주상복합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면 21년도에는 57%, 41%였는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까지 갑자기 전력 인프라 사업이 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거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가보면 자료를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의 이익을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21년도부터 25년치 뭐 예측치까지 다 나타나와 있는데 중공업 쪽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21년도만 하더라도 1.8%밖에 안 됐고 오히려 건설 쪽이 높았습니다. 비중도 건설이 높았죠. 매출이야 거의 비슷했는데 이익률이 건설 쪽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비중은 건설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2023년도 들어서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익률도 늘어나고 있고요. 건설은 상대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황도 안 좋고 GS 건설도 뭐 안 좋고 새마을금고 사태라든지 해외 부동산도 안 좋고 뭐 전반적으로 중국의 헝다그룹도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든지 건설 시황은 좀 쉽게 회복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뭐 그렇게까지 오히려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인프라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이 우리가 참고 삼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 인프라 쪽의 신규 수주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수주 잔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거리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건설 쪽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신규 수주는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반대로 수주 잔고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수주 잔고가 결국에 이 잔고가 줄어들어야 매출로 인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수주가 느는 건 아닌데 수주 잔고도 감소를 안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든가 매출 인식에 있어서 조금 이연이 되고 있는 이런 물량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공업 쪽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수주도 이제는 조금 재고도 다 털어버리고 가격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자회사인 지능기업도 딱히 잘 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수주도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주 잔고 또한 그렇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을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특히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2022년도에 한 55%였는데 이번 1분기에 60% 또한 이번 2분기에는 61%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내보다 좀 해외 쪽으로 잘 되고 있는 게 요게 조금 더 멀티플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느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유럽 쪽이 좀 괜찮습니다. 작년도에는 20%였던 게 40%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북미 쪽도 뭐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중동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회복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유럽, 북미 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유럽이랑 북미 그리고 뭐 중동 전부 다 잘 되고 있냐, 전력 인프라 사업이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냐, LX 일렉트릭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전부 뭐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IRA 법안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리쇼어링이랑 같이 생각해서 미국으로 다들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공장을 다시 회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공장을 다시 회귀시키면 당연히 전력 인프라도 그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변압기랑 차단기가 노후화돼서 요거를 좀 교체해야 되는 수요도 있습니다. 풍력 발전이랑 태양광 발전을 무작정 세운다고 그 전기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맞춘 전력 인프라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뭐 차단기나 변압기, GIS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인프라 사업은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동은 네옴시티, 이거는 건설기계 쪽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연히 전력 인프라도 깔아야 됩니다. 아프리카는 전력 인프라가 워낙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요것도 장기적으로 좀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호주도 재생에너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가 성장을 엄청 하려고 공장 가동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공장 가동률도 뭐 정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구리는 어찌 보면 전력 인프라 사업에서 원재료죠.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류 비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BDI 지수가 원래 코로나 공급망 붕괴 때문에 굉장히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수출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사업은 사실 2020년도에서 22년도 뭐 중순 요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성장을 못하다가 올해 1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요게 25년도 뭐 요때까지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사업이라는 게 뭐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잠깐 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미중 갈등 패권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리쇼어링이 미국 쪽으로 계속 공장이 들어서면 전력 인프라도 그쪽으로 깔리고, 전기차 공장 계속 짓고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그러면 전기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좀 시대적인 메가 트렌드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이야 시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뭐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2021년도만 하더라도 건설의 영업이익이 훨씬 더 컸었어요. 비중 또한 72% 많았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중공업이 건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건설 쪽은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데 중공업 쪽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효성중공업은 건설사가 아니고 전력 인프라 사업이다 라고 보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다시금 측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을 글로벌 기업이랑 비교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E,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 ABB 그룹, 아까 스위스랑 프랑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위스랑 스웨덴이네요. 이턴 코퍼레이션, 지멘스, 퀀터 서비스, 나리 테크놀로지, 미츠비치 일렉트릭,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전부 다 비교했을 때 효성중공업의 사실 영업이익률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ROE도 좀 낮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효성중공업이 건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을 좀 많이 깎아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력 인프라 사업만 따로 떼어놓으면 한 11% 정도 나오거든요, 효성중공업도. 여튼 그래서 이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매출 성장률이 훨씬 더 좀 빠르긴 합니다. 2배 이상 빠르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효성중공업의 PER이랑 PBR도 훨씬 더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지금은 커런트 포인트 기준으로 지금 11.6배, 그리고 전 세계 평균이 22.9배니까 2배가량 싸고, PBR 기준으로도 한 2배가량 쌉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한 3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의 최근 주가 상승이 좀 납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효성중공업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가 설명이 되는데, 공매도가 안 됩니다. 효성중공업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한 150등 정도 되면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 있어서 공매도를 칠 수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효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이 오른 게 얼마 안 됩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152에 들어간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안 됩니다. 물론 업팅룰 예외적으로는 공매도가 뭐 당연히 예외적으로는 되는 게 있는데, 업팅룰 적용 이쪽으로는 공매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공매도가 안 되니까 주가가 또 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수급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LX 일렉트릭의 공매도를 보시면, LX 일렉트릭은 코스피 200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매도를 칠 수 있는데, 여기부터 봐야 돼요. 좀 역으로 해놔가지고 보시면 뭐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났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좀 줄어들기도 했죠. 그래서 전력 인프라 사업이 뭐 거품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보다는 확실히 이익이 많이 증가하니까 합당하게 주가가 요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봤을 때 효성중공업이 나쁘지는 않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좀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의 2019년도부터 주가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요거는 전력 인프라 사업이 진짜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인 거고, 앞으로 보셔야 되는 점은 전력 인프라 사업을 계속 잘할 수 있을까, 과연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효성중공업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까, 또한 PER, PBR 밸류에이션적으로 효성중공업이 또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